혹시 오늘 엠코드가 처음인 학생 있어요? 이번 분기가? 확통은 다 처음이죠? 나 해봤다. 지금 확률과 통계를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일주일에 2시간씩만 해가지고 다 완료할 수 없거든요. 완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숙제가 너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미적분 뭐 내신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니까 확통은 이제 내년을 위한 약간의 지금 대비를 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량을 배분했을 때 일단 미적분 원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확통도 일단 2시간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 최대한 숙제를 적게 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딱 수업만 잘 출석하고 이때 집중해서 풀면은 대체로 그냥 많은 확통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재를 다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일단 수업 시간에 1권 일부만 다 끝낼 예정이고 이거는 아예 손도 안 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 안에도 단계가 A 스텝, B 스텝, C 스텝이 있는데 가장 문제수가 많은 게 A 스텝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당연히 A 스텝을 위주로 해서 다룰 거고 여기는 이제 웬만한 문제들을 내가 풀어줄 거고 또 숙제 해온 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도 다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B랑 C는 전부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평가원 기출 문제들만 조금 선별해서 다룰 거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할 거고 왜냐면 지금 확률과 통계가 처음인데 교재는 사실 처음 할 때 쓰는 교재는 아니야. 원래 첫 시간에는 개념 교재를 쓰는데 얘는 바로 유형 교재를 점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쪽인 A를 조금 더 강조해서 수업을 할 거고 B랑 C는 조금 선별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저는 확률과 통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다 푸시고 능동적으로 질문하면 다 받아요. 이렇게. 자 2번에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A에 대한 비슷한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B, C를 합친 새로운 C 단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이거는. 그래서 나는 A를 충분히 풀었는데 좀 적은 그 쉬운 난이도로 한 번 더 연습하고 싶다 하면은 이건 가서 여기 A 프라임을 푸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난 이거 풀었는데 어려운 게 조금 땡기는데 하면 이렇게 BC로 내려가서 풀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강조하는 건 어디다? 난 여기만 집중을 하겠다. 여기는 일부 문제만. 그런데 다 풀어도 된다 당연히. 그래서 뭐 개별적인 질문이 있어요 하면은 너무 좋죠 사실. 베스트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또 하나 더 수업 규칙 하나만. 지각 또는 결석 있죠. 이거를 미리 연락만 하시면 돼요. 저기 수호가 저랑 전분기에 기아를 특강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각할 것 같으니까 카톡방에다 그냥 지각해요라고 올렸잖아.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조금 늦게 된다, 한 5분이나 뭐 3분 정도 늦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단톡방에다가 지각하고 5분 이렇게만 올리시면 돼요. 저 늦어요, 뭐 때문에 늦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올리시면 되고 만약에 결석이면은 결석하고 뭐 아픔 이런 식으로만 올려줘야 돼요. 알았지? 뭐 결석한 경우에는 수업 촬영하고 있으니까 영상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양심 있으면은 지각하고 30분 가끔씩 이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연을 조금 붙여주세요. 뭐 늦게 출발한 뭐 버스 놓침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보라 쪽 친구들 기흥 우리가 좀 버스 잘못하면 이제 못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 약간 어색하니까 그냥 할게요. 일단 우리가 공수 원 마지막 부분쯤에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우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학기가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까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조금 복습하고 가보자.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사진의 개수를 세는 게 바로 경우의 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좋은 마인드는 직접 다 세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걸 다 센다고 했을 때 혹시나 조금 빠뜨리고 뭔가 중복되게 세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도구들이. 첫 번째가 가장 심플한 게 다 세면 좋으나 그게 귀찮으니까 해당 경우의 수들을 서로 더해서 구하겠다. 합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은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해버릴 거예요. 그럼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그럼 합하는 상황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합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면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 번역한 거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오해가 있거든요. 우리말로 동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함께 발생할 수 없으면 더하고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면 곱한다. 이쪽이 훨씬 더 서술하기가 더 쉬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학교에 갈 겁니다. 요즘은 교복을 입지만 한때는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도 있었거든요. 티셔츠가 있어요. 입시적으로 이해하시고요. 핑크 바지, 보라색 바지. 자, 학교에 갈 겁니다. 옷을 입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죠? 6가지가 되죠. 왜 그러냐? 위에 상의를 입는 경우가 3가지인 거 알 수 있지. 밑에 하의는 몇 가지? 2가지. 2개를 뭐 했어요 이번에? 곱해버렸죠. 왜? 옷을 입는 것, 위에 티셔츠를 입는 거랑 바지를 입는 사건은 함께 발생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동시라고 얘기를 하면 동시는 한날 한시 한때를 의미한단 말이야. 우리가 티셔츠를 입을 때 이렇게 입지가 않잖아. 그치? 입고 입잖아. 지금 이게 왜 동시죠? 시간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보다는 함께 발생할 수 있냐 없냐를 보면 돼. 티셔츠를 입는 것과 바지를 입는 거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니 2개를 뭐하자? 곱하자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하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약간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어. 예쁜 원피스 하나 샀어요. 풀톤이라서 파란색 원피스가 샀어요. 좀 튀고 싶어. 블링블링.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롱에 이런 식으로 옷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전체가 10가지가 돼버려요. 왜냐면 드레스를 입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러면은 티셔츠랑 바지를 입는 게 6가지, 드레스가 4가지. 이번엔 어떻게 하죠? 더 해버렸죠. 왜? 함께 발생할 수 없으니까. 티셔츠나 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드레스를 입는 거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지. 이런 거를 우리는 함께 발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선생님 요즘은 뭐 안에다가 입고 그 다음에 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정확하게 여기는 구분되어 있고 함께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은 더 한다. 이 정도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중학교 마인드. 이제 고등학교 마인드로 올라오게 되면은 뭘 배우냐? 계승이라는 걸 배워요. 계승은 n 팩토리얼 이런 거를 이제 계승이라고 불러. 팩토리얼을 한국말로 바꾸면 계승이랍니다. 그럼 첫 번째 3명이 있어. 그 서로 다른 3명을 전부 다 나열할 거야. 나열한다라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있냐, 세 번째 있냐가 다른 경우인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한 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 2명 남았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전부 다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3팩토리얼이라고 부르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얘한 4명부터 합시다.
4명을 똑같이 또 나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는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거를 5 곱하기부터 쭉쭉쭉 1까지 해서 5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6명까지 걔는 6 팩토리얼이 될 거잖아요. 참고로 앞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 공부할 때 요 4개의 숫자를 조금 암기하고 가자. 3 팩토리얼은 얼마? 6. 4 팩토리얼은 실제로 계산해보면 24. 5 팩토리얼은 얼마? 120. 6 팩토리얼은 얼마? 720. 이런 식으로 이 4개의 숫자는 암기해서 그냥 바로바로 써먹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6 팩토리얼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니요. 7 팩토리얼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암기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7 팩토리얼은 7부터 1까지 모조리 다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7 곱하기 6부터 1까지 곱한 6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7 곱하기 720 해가지고 보통 약분이 되면서 문제가 풀려요. 오케이. 그럼 8 팩토리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자? 8 곱하기 7 곱하기 6 팩토리얼 해가지고 56 곱하기 72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경우의 수는 사진을 찍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한 명을 일렬로 나열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 팩토리얼이죠. 그럼 한 명만 이렇게 딱 서 있는 사진 한 장이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열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비어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사진을 한 장 찍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아는 0명을 나열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 그게 뭐예요? 0 팩토리얼이랑 의미가 똑같죠. 자, 0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거 좀 조심하지. 쌤 0 팩토리얼이면 0을 곱한 거니까 0 아니에요? 아닙니다. 0 팩토리얼의 의미는 아무도 나열하지 않아가 되는 거고 아무도 나열하지 않으면 빈 공간이라는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 쌤 그러면요 이번에 7명이 있는데 그 7명을 모두 다 나열하는 게 7팩토리얼이었잖아. 근데 7명을 모두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만을 선택해서 나열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7가지 경우의 수가 되고 한 명 빠졌으니까 6가지, 여기는 5가지가 되겠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7명을 3명 이렇게 순서가 있게끔 나열한다라고 얘기해서 걔를 순열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퍼뮤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P 기호로 씁니다. 그러면 앞에서 7명 가지고 3명을 나열한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7명을 가지고 3명을 나열해 이렇게 기호로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세요. 7 곱하기 2 곱하기 5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한 번 더 연습. 그러면은 8명이 있어요. 그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나열한다고?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무슨 열? 순열이구나. 순열은 영어로 번역하면 퍼뮤테이션에서 비교를 쓰고 8명에서 4명을 나열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된다 이거.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직접 바라봐도 좋지만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일반화할 수 있어야 돼요. P 곱하기 NPR 요거를 이제 문자로 한번 써볼 겁니다.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이게 R명을 나열할 거니까 R칸이 이렇게 적혀 있겠죠. 얘가 몇 칸? R칸. R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N가지. 한 명 빠졌으니까 그 다음은 N-1가지. 그 다음에 N-2가지. 그래서 쭉 얼마에서 끝나야 될까? N-R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전체가 지금 R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보면은
n 빼기 1, 2, 3, 4, 5, 6, 7, 8, 9, R이니까 이게 이미 R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R 더하기 1개가 되거든. 그러니까 R을 빼면 돼, 안 돼? 안 돼. R보다 하나 적은 R-1을 빼야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끝날 때는 뭐라고 끝나야 되냐?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죠. 그런데 이거는 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점점이라는 뭔가 사칙연산이 아닌 걸로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뒤에 숫자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냥 더 가보자. 그럼 그 다음 숫자는 n 빼기 r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1까지를 다 곱해버린 거야. 그럼 봤을 때 여기 파란색은 지금 r개가 적혀 있었고 여기는 몇 개가 적혀 있을까요? n부터 1까지니까 전체가 n개. 여기 r개를 빼니까 여기는 n-r개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게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여기 노란색 부분을 없애고 싶은 거지. 그럼 곱해져 있는 애를 없애려면 뭘 하면 돼?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얼마만큼을 나누면 돼? 여기 노란색만큼. 얘는 뭐야? n-r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몇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방금 잘못 얘기했죠. n-r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n-r 팩토리얼. 그걸로 나누면 이 파란색 부분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NPR의 정의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 일단.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조합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면 중복조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거든요. 8페이지로 가보세요. 페이지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5자루가 있대. 연필이 5자루가 있대. 5자루가 있는데 그거를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연필이 첫 번째 연필이 있고 두 번째 연필이 있고 세 번째 연필이 있고 네 번째 연필이 있고 다섯 번째 연필이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연필 입장에서 A한테 소속될 수도 있고 B한테 소속될 수도 있고 C한테 소속될 수도 있고 D한테 소속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1번 연필이 소속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번 입장에서는 1번이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2번도 역시 A한테 소속되냐 B한테 소속되냐 C한테 소속되냐 D한테 소속되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 다음 3도 몇 가지? 4가지. 4도 몇 가지? 4가지. 5도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4의 몇 제곱? 5제곱. 그래서 4의 5제곱은 사실 2의 10제곱과 같고 2의 10제곱도 1024로 외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다. 거기 뭐 중복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고배 법칙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이 6개가 있대. 그걸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눠줬을 때 A랑 B에게는 사탕을 1개씩만 나눠주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 조금 특이한 조건이 걸리는데 A랑 B는 무조건 1개가 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 A랑 B가 특수 상황이니까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A가 사탕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사탕이 총 6개 있잖아. 그럼 A는 어떤 사탕을 먹을까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6가지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A한테 사탕이 하나 가게 되면서 사탕은 몇 개로 줄어? 5개로 줄어. 그럼 다시 또 B가 X 상황이잖아. B도 하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은 B는 남아있는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또 이제 사탕이 몇 개로 줄어? 4개로 줄겠죠. 그럼 지금 A랑 B가 이제 충족이 된 거니까 버려버리고 나머지 사탕을 이제 C랑 D가 나눠 가져야 되겠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사탕이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 4번 사탕이 남아있을 때 1번 사탕은 C 또는 D한테 소속될 수 있어.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2번 사탕도 C 또는 D한테 소속될 수 있어. 경우의 수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그러면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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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니 뭐 하자? 곱하자. 이렇게 처리가 돼요. 별거 없죠? 그럼 계산해 보면은 30 곱하기 16이니까 480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그 평가는 기출 또는 중요라고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대체로 다 다룰게요. 6번 4개의 문자 A, B, 라지 X, 라지 Y가 있대.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다.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네모 박스를 보기 전에 위의 문장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4개밖에 없는데 몇 개를 나열한대? 6개를 이렇게 나열한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4개 중 알파벳을 9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뭘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는 A, B, X, Y가 다 올 수 있는 거고 여기 자리에도 A, B, X, Y가 다 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사실 4가지였던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수한 애들을 다시 걸러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조건이 첫 번째 네모박스 들어갈게요. 양 끝에 모두에는 대문자가 온다. 양 끝은 뭐가 온다? 대문자가 온다. 그 다음 A는 몇 번만 온다? 한 번만 온다. 그러면 그냥 문제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양 끝이 지금 핵심이 됐으니까 당연히 양 끝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대문자니까 X 또는 Y밖에 모르잖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기가? 2가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또 대문자가 와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할 수 있으니 여기에 X가 온다고 해서 여기가 X가 못 와요?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이 올 수 있어. 그러면은 X, Y니까 또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4가지. 그럼 양 끝에 2자리를 지금 채워놨지? 자, 그 다음 A는 한 번밖에 못 온대. 그럼 여기 4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딱 한 번만 출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A는 여기서 출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연할 수도 있어. 그러면 A가 출연하는 그 번째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경우의 수 할 때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A의 경우의 수를 고려를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A의 자리가 대충 여기쯤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고려했으니 그냥 A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몇 자리를 채워야 돼요? 3자리를 더 채우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A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A는 못 오고 B, X, Y 중에서 결정되면서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여기도 몇 가지? 다시 또 3가지. 왜? 중복을 허용하니까. 다시 또 몇 가지? 3가지. 괜찮아? 그래서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가 27가지. 그러면 지금 양 끝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
A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다시 또 4가지, 나머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7가지지.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함께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하자? 곱하자. 이렇게. 4 곱하기 4 곱하기 17. 436번. 네, 답은 3번입니다. 괜찮아? 너무 쉽냐 혹시? 그냥 딱 적당히? 이대로 가 그냥 계속? 참 답답하면 더 올리고 있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유형 2번으로 넘어올게요. 유형 2번에 또 9번을 같이 볼게요. 9번. 5자리의 숫자 0, 1, 2, 3, 4가 있대.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때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리 숫자를 만들 때, 그러면 100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자연수를 만들 때 핵심이 되는 숫자는 바로 0입니다. 0. 왜냐면 1000의 자리 숫자를 결정했을 때 0, 1, 2, 3, 4 중에서 누가 못 와요? 0이 못 와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원래 4가지. 그 다음에 이 100의 자리 숫자부터는 이제 0이 출현해도 상관없죠. 그치? 그럼 여기가 5가지, 5가지, 5가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수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뭐의 개수를 구하세요?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홀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주목해야 되는 자리가 당연히 1의 자리, 여기를 잘 봐야 되겠죠. 홀수는 1의 자리가 홀수면은 전부 다 홀수잖아. 그 다음 또 어디를 조심해줘야 돼? 1000의 자리, 여기도 조심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홀수 조건이 걸렸으니까 홀수부터 결정해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후보는 1 또는 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이게 1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3이라고 가정해도 괜찮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어디를 채우면 돼? 1000의 자리 숫자가 문제니까 1000의 자리를 채우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0이 못 오니까 1, 2, 3, 4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올 겁니다. 이것도 뭐 1이 오냐, 2가 오냐, 3이 오냐, 4가 오냐 이런 식으로 가정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여기 3이 왔는데 여기 3이 와도 돼요? 네, 중복을 허용한다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0, 1, 2, 3, 4가 다 가능? 여기도 0, 1, 2, 3, 4가 전부 다 가능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0, 1, 2, 3, 4 다 가능, 0, 1, 2, 3, 4 다 가능이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8 곱하기 25니까 200이 정답. 더 해볼게요. 10번도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리 숫자를 만들 때 중복을 허용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가 전부 다 가능. 그렇게 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들 거고,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 이번에는 2200보다 작은 수, 2200보다 작은 수. 그러면은 숫자가 작아지려면은 큰 자리 숫자부터 비교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200에서 2를 잘 보게 되면 어디가 또 중요한 거야? 여기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야. 맞아? 저기에 가능한 숫자로는 뭐랑 뭐가 있어요? 1이랑 2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2가 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다르게 가고 있죠 지금. 자, 상황을 보면은 앞자리에 1이 오게 되면은 여기 뒷자리는 뭐가 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2가 오면은 여기가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있죠. 왜? 여기는 2, 1 가능, 2, 2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2가 오는 순간 뒤에 1, 2, 3, 4 또는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2200보다 무조건 커져요. 그치? 여기 2가 뭐다? 3도 뭐다? 4도 뭐다? 5도 뭐다? 무조건 뭐밖에 뭐다? 1밖에 뭐다? 경우의 수는 상황이 달라지는 장면들을 다 포착해야 되는 게 경우의 수잖아. 지금 얘도 보니까 앞자리에 1이 오는 사건과 앞자리에 2가 오는 사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냥 단순히 1, 2? 그럼 두 가지가 2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오케이.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된다. 첫 번째 케이스로 오게 되면 이제 여기는 1, 2, 3, 4, 5가 전부 다 가는 5가지. 5가지? 5가지.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면 돼. 여기는 2, 1이 왔으니까 여기가 5가지, 5가지. 다시 5 곱하기 5. 25에서 25를 넣으면 되니까 얼마나? 150이다. 됐습니다. 나만 하니까 조금 서운하죠? 너네도 좀 하고 싶죠? 좀 달려? 유형 4까지만 달리고 쉬었다 할게요. 15번. 15번 보면은 돈, 스, 무수보 알아요? 이거를 돈, 스, 그냥 게 무수보거든요. 요거 가지고 우리는 알파벳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랑 관계없이 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총 100개의 신호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이 모스보를 총 몇 개 써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서 니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자, 모스보를 만약에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어. 모스보다. 그럼 여기에 돈 또는 스가 와야 되겠지. 그럼 돈이 오는 경우와 스가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신호가 나와요? 두 개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두 개의 모스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돈스 아니면 돈스 여기 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돈 또는 스 해서 두 가지. 여기도 돈 또는 스 해서 다시 또 몇 가지. 두 가지에서 얘는 총 4개의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3개의 무스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돈 또는 스, 돈 또는 스, 돈 또는 스 해서 총 몇 가지? 8가지가 돼요. 신호의 개수가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개의 신호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몇 개의 모스보를 써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니까 n개라고 얘기해볼게요. 그럼 여기 첫 번째는 돈 또는 스 해서 몇 가지? 2가지. 돈, 스, 2가지. 2가지, 땡땡땡, 다시 또 2가지. 2를 몇 번 곱했어요? n번 곱했어요. 2에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안 보이지? 2에 n제곱 이렇게 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신호가 100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100보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해야 돼? 최소한 커져야 되겠지. 맞아? 당연히 같아야 돼. 그럼 우리는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총 2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 2의 6제곱은 64, 2의 10제곱은 1024. 이 두 개는 좀 외우세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2를 곱하거나 나눠서 추론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외울 때도 6, 6, 10, 10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은 2의 6제곱이 64고 나는 100보다 큰 2의 거듭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누가 있어요? 2의 7제곱이 128. 그러니까 우리는 모스보호를 최소한 몇 개를 써야 돼? 7개를 써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7이 없어. 아니요? 오타 같은데요? 6개면은 2의 6제곱에서 64개밖에 못 만들어요. 잠깐 해설좀 볼게요.
아 미친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뭔 얘기냐? 모스보를 한 개만 쓰면은 두 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죠.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할 거야? 해. 모스보가 두 개가 있으면은 네 개를 만들 수 있죠 여기서. 그럼 모스보가 두 개 있으면 하나짜리 신호로도 만들 수 있고 두 개짜리 신호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누적해서 여기가 6개가 되는 거예요. 아 누적을 생각을 못했네. 자 그러면 모스보가 3개가 있어. 여기는 8개가 등장하겠죠. 그럼 누적해서 몇 개야? 14개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야. 아하, 큰일 날 뻔했다. 모스보가 4개가 있으면은 16개가 등장할 거고 누적하게 되면은 30개. 선생님 이거 다 가요? 금방 끝납니다. 거듭제 구분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커지죠. 우리가 지수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모스보가 5개 있으면은 여기에서 32개가 추가가 될 거고 벌써 몇 개가 완성이 돼 버렸어요. 이제 62개가 완성이 돼 버려요. 됐습니다. 모스보가 6개 있으면 이제 64개. 그럼 이제 누적해서 몇 개? 127개. 이렇게 몇 개 넘어갔죠? 따라서 모스보가 6개가 있으면 된다. 요 얘기야. 큰일 날 뻔했다. 우와. 뭐? 뭐가? 아 126개 맞잖아. 맞지? 10대가 됐나 보네. 아 근데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 경우에서 하다 보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약간 좀 그래. 지금 제가 고3도 확률통계반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실수 막 하고 어렵게 봐주세요.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은 실수 안 할 테니까 좀 잘 봐주시면. 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X라는 집합인데 거기 원소가 1, 2, 3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4가 원소로 있고 함수 F가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너네가 중학교란다 공수 2에서 이 함수의 개수 많이 세봤죠? 그때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 확률 통계 단원에서 왔을 때는 화살표 쏘는 방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풀리냐? 결론적으로 1에서 함수를 쏜다라는 거는 F1이 1, 2, 3, 4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F2도 1, 2, 3, 4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F3도 1, 2, 3, 4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숫자 채워넣기 전략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거기 문제를 보니까 F2는 2가 아니래. 그러면은 얘가 지금 특수 상황이니까 여기를 먼저 따져보고 들어가 보면 2가 못 오기 때문에 여기는 1 또는 3 또는 4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밖에 발생이 안 되네. 여기 위에 있는 애는 F1은 어떤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가 다 올 수 있죠.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몇 가지? 똑같이 4가지. 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다 곱하면 됩니다. 그치? 맞아요. 48 맞아요. 이렇게 해서 총 48개가 나온 겁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무지성적으로 이렇게 화살표 쏘기 풀기보다는 그냥 함수값들 내가 결정해야 되는 함수값들을 일렬로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지는 게 훨씬 더 선명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문제 한번 읽어볼래? 교육청 기출이거든요.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로 확률 통계 28번은 객관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주나? 같이 해봅시다. 흔히들 우리가 조금 속담으로 머리가 편하면 아니지. 머리가 똑똑하면 몸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 반대로 봤어요. 몸이 좋으면 머리가 편해요. 그 말은 즉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효과보다는 그냥 진짜 다 세버리면 빠릅니다. 그게 확률 통계에서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노가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돼. 정말 이게 핵심이야. 근데 다만 뭐를 기준으로 노가다를 할 것인지 그것만 잘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보면 상식적으로 알아. F2, F3, F가 F1, F3, F5잖아. F가 중복 출연했어. F3. 그러면 얘는 지금 F3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여기서는? F3이 중인공이야. 그럼 걔를 기준으로 그냥 경우를 나눠서 다 세버리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첫 번째 F3은 2, 4, 6, 8, 12 중에서 10이 없죠. 지금 여기. 2, 4, 6, 8, 10, 12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씩 다 해보자고.
만약에 2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F2는 2보다 작아야 되는데 2보다 작은 숫자가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바로 탈락.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4가 왔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4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F2는 몇 가지? 한 가지. 왜? 무조건 2가 와야 되니까. F4는 몇 가지?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지. 그렇게. 그 다음 F1은 또 4보다 커야 되니까 6, 8, 10, 12 해서 몇 가지? 4가지. F5는 4보다 작아야 되니까 2밖에 못 오죠.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케이스 나눠서 세버리면 됩니다. 중복. 상관없죠, 함수는. 아. 그쵸. 1대1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6으로 업그레이드. 그럼 6보다 작은 숫자는 2랑 4밖에 없네? 그러니까 2 또는 4에서 2가지. 그럼 6보다 큰 숫자는 8, 10, 12에서 몇 가지? 3가지. 그런데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상황과 여기 상황이 경우의 수 관점에서 어때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 세대, 우가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다 세대. 우리는 이제 문명인이 됐으니까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뒤는 규칙으로 빨리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8로 업그레이드. 그럼 8보다 작은 숫자는 2, 4, 6 해서 몇 가지? 3가지. 8보다 큰 숫자는 10 또는 12에서 2가지. 여기도 어때요? 상황이 같아요. 2가지, 3가지 이렇게 결정. 네 번째. 여기 얼마가 될 때? 10이 될 때. 그럼 10이 될 때는 사실 또 뭐랑 같을까? 이게 제일 위에 케이스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만 좀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10보다 작은 거는 2, 4, 6, 8 해가지고 4가지. 10보다 큰 거는 10이 하나밖에 없어, 1가지. 여기도 똑같아요. 1 곱하기 4. 이걸 다 모듈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러니까 16.